아니 약간 좀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앞으로 그 다짐으로 약간 그 뭐냐. 자, 숙제에서 일단은 요 프린트물 채점 들어갈게요. 지금 하나만 해줘야 될까고. 시험아 너도 없는 거니까. 있는데 나오는 게 없어. 휴지가 왜 있냐고. 자,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아, 땡큐. 2번의 정답은 4번. 3번의 정답은 4번. 4번의 정답은 2번. 5번은 3번. 6번은 1번. 7번은 5번. 8번은 5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번 4번. 12번 2번. 13번 3번. 14번 4번. 15번 4번. 16번 5번. 아빠한테 프린트 사진을 17번 2번. 18번 3번. 19번 2번. 20번 2번. 21번 3번. 22번 4번. 23번 4번. 24번 4번. 25번 5번. 26번 1번. 27번 4번. 28번 1번. 29번 3번. 자, 질문. 지금 겁나 많은데. 프린트물 질문. 아? 눈치 잡고 옆에 바로 떠들리는 거냐? 그냥 안 가. 정일 빨리 앉아. 내가 지금. 프린트물 빨리 질문하세요. 저 18번이요. 18번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8번에 3번 봅시다. H2O2 과산화수소죠, 그렇죠?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은 H2O랑 O2가 된다. 이렇게 됐다. 개수가 맞니? 아니요. 그러니까 틀렸지. 여기서는 지금 O2가 2개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 2개, 토탈 3개가 있다. 제가 맞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개수 맞추면 어떻게 맞춰야 되니? 그 뭐냐. 일단 여기다가 2를 해주게 되면은 산소가 4개 되고 이건 2개밖에 없으니까 2 해주고, 그러면 수소 4개, 수소 4개, 산소 4개, 2개, 2개, 4개. 이게 올바른 화학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이요. 20번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이게 화학 반응식이다. 그럼 요게 반응물, 요게 생성물. 화살표에서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이라고 했으니까 반응물의 종류, 과산화수소다 알 수 있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수소랑 산소 알 수 있고, 기체 사이에서 반응에서의 부피, 부피비는 요거, 부피비. 그래요?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수비 요거. 그 다음에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 요 화학식으로는 질량을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렇죠? 비비를 어떻게 알아요? 이제 배울 겁니다. 이거 비비. 또 질문? 8번에 그럼 3번인 거죠? 네. 저그 19번이요. 앞선 말고 뒤에 19번
질소랑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형성하는 반응에서 옳은 것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분자의 총 개수는 같다. 분자 수가 뭐니 요건데? 하나, 세 개, 더하면 네 개. 이건 두 개밖에 없어요. 틀렸죠? 3번 반응물은 암모니아, 생성물이 암모니아. 틀렸고. 4번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원자 수의 비는 질소와 수소, 암모니아의 1대 3대 2다. 맞다. 1대 3대 2는 분자 수의 비입니다. 원자 수의 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질소 분자 두 개가 반응하려면은 수소 분자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된다? 곱하기 2 했으니까 6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또 질문. 21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의 공통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21번에 3번이 됩니다. 근데 20번은 몰랐어. 20번에 2번. 17번. 2번. 또 질문. 저희 3번이요.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모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맞아요. 1번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즉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예. 틀렸고. 2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화학 변화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했으니 틀렸고.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 원자의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 분자 수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5번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모두 성립한다. 그래서 23번에는 4번이 됩니다. 근데 저희 아직 1점 선범위 법칙 안 나왔죠? 오늘 합니다. 아니, 오늘 질문. 또 질문. 자, 그러면은 교재에 채점합니다. 교재 7페이지. 교재 7페이지 채점합니다. 선생님 주인님 우투는 필요 없는 거죠. 숙제다. 자, 7페이지. 이제 또 포인트 22번 있는 겁니다. 체크 합시다. (7페이지)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디귿, 10번에 디귿. 자, 교재 일단 질문. 다 맞았어요. 저희 5번이요. 자, 마그네슘 조각을 해서 가에서 나는 구부렸기 때문에 물리 변화, 다는 태웠기 때문에 연소시켰기 때문에 화학 변화. 옳은 것은 1번 마그네슘 리본은 구부리면 성질이 변한다. 아니요. 안 변하죠, 그렇죠? 물리 변화니까. 3번 마그네슘 리본과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는 같은 성질을 가진다. 연소시켜서 화학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질이 바뀐다. 틀렸다.
4번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화학 변화가 됩니다. 기체 발생은. 5번 마그네슘 리본을 구분한 후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마그네슘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면 물리 변화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기체가 발생합니다. 틀렸죠? 마그네슘에다가 묽은 염산 떨구면은 원래 그게 생겨요? 빛에서 나오잖아. 수소 나오잖아. 그런가? 빛에 받는 금속과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염화 마그네슘하고 H2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게 화학식이에요. 또 질문. 교재에서 질문. 4번에 4번. 니은이 무슨 현상인지를 자, 화학 변화인 거 알겠는데. 일단 기억. 설탕을 국자에 넣고 가열하면 모두 녹는다. 이거는 용해. 융해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 네. 니은 녹은 설탕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섞으면은 색이 연하게 변하면서 선생님이 화학 변화에서 맛이나 색이나 냄새가 변하면 다 화학 변화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바로 색이 연하게 변했다라고 색 변하면 무조건 화학 변화. 부풀어 오른 건 상관없는 거예요. 네. 디귿 부풀어 오른 내용물을 모양 틀에 부어 굳힌다. 이거는 응고입니다. 응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 때 누구한테 초콜릿 선물한다 그래서 초콜릿 갖고 와가지고 초콜릿 조각 사갖고 와가지고 녹여서 뜨거운 열에. 그러면 이거는 고체가 액체되는 융해고 이 녹은 초콜릿을 다시 내가 예쁜 틀 하트 모양이나 다이아몬드 틀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딱딱하게 붙였다. 이건 다시 응고. 다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변화다. 물리 변화가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가 물리 변화. 또 질문. 교재에서 질문. 교재에서 질문 없습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교재 9페이지 들어갑니다. 9페이지는 했는데. 질량 보존까지만. 아닌데 기체 발표까지는 했는데. 이거 했어요. 아, 질량 보존. 저기 넘겼어. 9페이지가 아니라 200페이지. 12페이지. 아. 자, 1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워낙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잠깐 복습을 하고 앞에 배웠던 건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네. 한승은 씨, 너 때문에 하는 거라고. 자,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지가 변하게 되면은 물질이 변하면은 어떤 식으로 변하냐 해서 물질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화학 변화라고 하는데 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나누는 기준이 물질이 변화되었을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변하냐 안 변하냐를 가지고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리 변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해버리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한다. 요거는 가장 난 기준입니다. 그 다음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뭐만 변한다? 분자의 배열만 변한다. 이때 분자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굳이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분자의 부피만 변한다.
분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물, 그래서 분자라고 표현합니다. 원자하고 원자가 결합했기 때문에 분자라고 한다. 그럼 이때부터 물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 요게 분자입니다. 요게 분자. 요게 분자. 그럼 얘는 물리 변화로 가게 되면은, 대합선으로. 물리로 가게 되면 물리 변화라고 하면은 얘의 고유한 성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분자 사이에 그냥 거리만 어떻게 해야 된다? 거리만, 모양은 똑같고 어떻게 거리만, 분자 사이의 배열만 달라진다. 됐죠? 그 다음에 화학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의 모양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 이것을 화학 변화. 따라서 화학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한다. 고유한 성질이 변한다라는 것은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이 소리가 되고, 분자가 요런 분자가 요런 분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분자 종류가 바뀌었다. 분자 종류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이 소리가 됩니다. 요게 원자인데, 원자가 여기 붙어 있다가 원자 이제 요거를 지들끼리 이렇게 붙었다. 원자 사이에 배열이 변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변하지 않는 것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물리 변화에서도 화학 변화에서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요게 공통점. 요게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 물리 변화의 예에서는 단순히 모양만 바뀌는 모양 변화가 있고, 이 모양 변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실험에서 알다시피 마그네슘 리본을 그냥 단순히 구부린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조각을 자른다, 뭐 이런 표현들은 다 모양 변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 단순히 고체가 녹아서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고체가 기체되고, 혹은 반대로 기체가 고체되고, 기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는 모든 상태 변화. 그렇죠?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단순히 고체가 액체되는 상태 변화. 그 다음 여기에 용해, 다른 물질에 의해서 녹는 것. 다시 말하면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되었다. 자, 소금물이 되어도 소금도 짜죠? 네. 짠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소금물이 되어도 짜죠? 네. 그 고유한 성질은 안 변한다. 그래서 물리 변화. 그 다음 확산, 단순히 퍼져나간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방귀를 뿡 꼈다. 그럼 암모니아 가스가 방출되면 이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이쪽으로 가도 똑같은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고유한 성질이 안 바뀐다.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는 일단 염소, 탄다, 타는 거.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주의할 점, 타면은 무조건 누구랑 결합해야 된다? 산소요. 그래서 쭉 산소랑 결합해야 된다.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앙금 생성. 그다음 기체 발생되는 거. 기체 발생되는 것에서는 금속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은 이번에는 수소기체. 그다음에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기체. 이런 기체 발생되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색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냄새가 변화되는 거. 그래서 과일이 익는다, 단풍 색깔이 바뀐다, 그 다음에 김치가 씌어진다, 이런 것들도 다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먼저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전부 다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일정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화학 반응 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요 화학 반응 식은 수소가 만나서 산소랑 만나서 물이 형성된다. 이렇게 화학식을 적었을 때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것이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기 두 개가 결합돼가지고 새로운 게 생성됐다. 그래서 생성물.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여기 수소하고 산소가 있으면 여기도 수소하고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종류 안 바뀐다. 그 다음에 개수도 안 바뀌어야 된다. 여기 두 개 있으면 여기도 수소, 여기 수소 두 개면 여기도 수소 두 개, 여기 산소 두 개면 여기도 산소 두 개 되는데 여기 산소 한 개니까 개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화학식이 아니다. 그러면 올바른 화학식을 맞추려면은 요 원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2 써주고 2 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맞추는 게 올바른 화학식. 됐죠? 그 다음에 요 앞에 큰 숫자를 나타내는 게 분자수를 의미하고, 요 수소 분자가 두 개 있다, 요걸 뜻하는 거고, 여기 앞에 1은 생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숫자 2는 원자 개수입니다. 원자 개수. 산소가 두 개 있다. 그리고 이 산소 분자는 한 개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학식 잘 맞추셔야 됩니다. 원자수가 만약에 O2 앞에 산소 분자가 두 개 있으면 원자수는 4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산소 원자는 2개, 산소 2개. 근데 이 산소 분자 2개가 2개 있어. 그럼 이 큰 숫자하고 작은 숫자는 무조건 곱하기 해줘야 됩니다. 이 뜻은 어떤 것 뜻이냐면은 이렇게 있다. 산소 원자가 하나 2개짜리 붙은 게 2개, 하나 2개. 요게 하나가 O2, 요게 하나가 O2. 이 O2가 2개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셋, 4개 있다.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거예요. 분자식. 지금 중학교 2학년들 지금 1단원에 이거 하고 있어요. 됐죠? 정말 지훈이는 그런 음과 이하고 그냥 그런 거 그냥 상태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냥 다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았잖아요. 이 상태 변화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거예요. 상태 변화 이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서 첫 번째가 질량 보존 법칙이다.
질량 보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반응물의 총 질량과 얘 생성물의 총 질량이 어떻다? 무조건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서는. 왜 이런 법칙이 성립이 되니?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니? 얘하고 총 질량하고 얘 총 질량은 왜 같니? 원자의 질량. 화학 반응이 일어나든 아니든 물질 변화가 일어나든 아니든 어쨌든 무조건 어떻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수소 선생님 기본적으로 알아두라고 했는데 수소만 원소번호 1번이기 때문에 그냥 1g이고 나머지 원자들은 원소 번호에다가 곱하기 2 하면은 걔의 질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소 번호 8번이야. 8번이니까 곱하기 2 하면 산소의 질량은 몇 그램? 16g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해보자. 여기 수소가 지금 몇 개 있니? 2개, 4개요. 4개 있죠. 토탈. H가 4개 있죠. 네. H가 4개 있으니까 얘는 질량이 몇 g이야? 4g이요. 4g이죠. 그렇죠? 네. 더하기. 산소가 16g인데 16g이 2개 있으니까 몇 g? 32g. 32g. 이거는 수소가 2개 있고 수소가 2개 있으면 2g. 얘가 산소가 16g이니까 18g. 네. 18g짜리가 2개 있으니까 몇 g? 36g. 36g. 그럼 요거 2개 더한 질량이랑 얘 질량이랑 같아요. 같다 이 말이야. 왜?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집중해야 돼. 오늘 이제 교재 12페이지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이 화학 반응의 규칙에서 3가지가 있는데 일정 성분비 법칙. 마지막 3번째가 기체 반응 법칙. 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법칙당 한 문제씩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얘 한 문제, 얘 한 문제. 근데 특이하게 이 일정 성분비 법칙만 2문제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한 문제, 2문제, 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최소 문제입니다. 최소 여기서 한 문제, 최소 여기서 2문제, 최소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그리고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이 3가지 법칙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등장한다. 많이 등장하고 어떻게 등장하는지 쌤 시험 문제 유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시험 문제 유형 벗어나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일정 성분비 법칙 들어갑니다. 자, 12페이지 2번부터 먼저 할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오늘 수업하는 일정 성분비 법칙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뭘 말하냐? 화합물을 형성할 때
표현을 하면은 요 화합물이 화학 변화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형성할 때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정한 뭐를 가진다? 질량비를 일정한 질량비를 갖는다. 오늘 핵심 포인트 요거 일정한 질량비를 갖는다. 요거 핵심 포인트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페이지 거기 1번 12페이지 2번에 1번 일정 3분비 법칙 프루스트가 발견한 화학 법칙으로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거기 밑줄 끊고 별표해 주세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요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럼 왜 질량비가 성립할까? 왜 질량비가 성립할까? 성립하는 이유가 뭘까? 원자의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원자의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개수비를 갖는다. 자, 오늘 여기 개수비. 요 개수비가 질량비예요. 개수비가 질량비야.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빈칸에 뭐라고 적혀야 되니? 성분 원소의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거 알아두시고. 따라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만 성립합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만 적용된다. 결론은 어느 법칙에서는 성립 안 한다? 물리 법칙의 물리 변화에서는 적용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 나와요. 어디서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유형 1번 나갑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 1번. 여기 벗어나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시험 문제 유형은 표로 나타내는 거. 표로 나타내는 거. 표가 시험 문제다. 그리고 표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표에서 나오는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건 표가 안 나옵니다. 딱 뭐가 나오냐면은 수소랑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물 만들어지는 거. 요거는 무조건 표로 나와요. 우리는 이제 이거 화학식 다 적을 수 있다. 그쵸? 그러면 화학식 적으면은 잘 보세요. 아까 질량 보정 법칙에서 얘 몇 그램? 4g 4g이죠. 그쵸? 4g 더하기 얘가 몇 g이었니? 32g 32g이면 얘는 몇 g 되겠니? 36g 36g. 이게 질량 보정 법칙이에요. 그죠? 네.
저런 그람은 따로 시험 문제 줍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그럼 줄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인데 요거의 질량과 요거의 질량은 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야. 일정 성분비 법칙은 겁나 간단해. 요 질량 보존 법칙에서 뭐만 질량 B만 따지면 돼. 요거를 B로 나타내면 돼. 몇 대 몇 대 몇? 이거만 끝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약분해 보세요. 사로 약분돼요. 4로 약분되면 1대 8대 8대 9 9.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겁나 간단하죠, 그렇죠? 네. 질량 B를 성립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이 질량에다가 약분해가지고 요 1대 8대 9가 나면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그러면 B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답해야 되는 거, 검토해야 되는 거, 요거 더하기 요게 요거구나. 그래야지 내가 일정 성분비 옳게 찾은 거다. 1대 8대 7 이런 거 없다 이거 일정 성분비. 무조건 1대 8대 9다. 됐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요. 이걸 왜 어떻게 표로 나타내요? 표 이렇게 나타내요. 일정 성분비 요거는 시험 문제에 1대 8대 9를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일정 성분비를. 요 일정 성분비만 찾으면은 이제는 뭐만 하면 된다? 곱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 다 풀어요. 근데 곱하기 못해가지고 틀리면 그건 선생님 책임 아닙니다. 네. 수학책. 봅시다. 요런 표가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수소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 그래서 H2O의 질량 이렇게 질량을 나타내는데 잘 들으세요. 얘 수소의 질량 2g을 했고 얘 8g을 했다. 그랬더니 얘 9g이 만들어졌어. 그럼.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H가 1g 남았다. 네. 됐죠? 네. 이거 뜻 이해되죠? 네. 그 다음 얘 3g, 얘 25g, 얘 27g. 네. 이때는 O가 몇 g 남았다? 1g이요. 1g 남았다. 문제는 이렇게 놔두고 문제는 이렇게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기억해가지고 누가 몇 g 남을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수소 8g을 완전히 반응하면 물 몇 g 형성될까? 72g.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 표를 보고 뭐를 찾아야 된다? 일정 성분비를 찾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요 1g 남았다.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남았다. 그러면 수소 2g하고 산소 8g 해가지고 물 9g 만들어졌는데 수소가 1g 남았대. 그럼 수소가 반응할 때 에이! 수소가 몇 g 반응했다는 거야? 1g이요. 1g 반응했다는 거야. 1g. 그럼 1g 반응하고 8g 반응해가지고 9g이 만들어졌다.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 1대 8대 9요. 1대 8대 9. 그럼 1대 8대 9라는 일정 성분비를 이
먼저 1단계가 찾아야 돼. 요것도 보면은 산소가 1g 남았다. 25g 반응했는데 1g 남았으니까 24g만 반응했다. 24g만 반응했다. 그러면 3, 24, 27이니까 얘도 약분하면 1대 8대 나온다. 됐죠? 요게 1단계고 이제 문제에서 수소 8g이래. 그러면 수소가 8g이래. 그럼 여기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곱하기 얼마 한 거야? 곱하기 8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다 곱하기 8 해주면 돼. 그럼 여기 곱하기 8 하면 얼마니? 64요. 64죠. 그렇죠? 이것도 곱하기 8 하면 72요. 8, 9, 72, 72g. 그러면 물 몇 g 형성될까? 물 72g 형성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검토해보면 8 더하기 64니까 72 맞네? 맞네. 72g 맞는 맞네.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근데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요 표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나올 가능성 10%예요. 10%. 표가요? 표는 잘 안 나와요. 그럼 표 안 나오면 뭐가 나와야 했으니 요 표는 나중에 기체 반응 법칙에서 나와요. 지구는 뭐 저기 모든 화학품이나 거기 성립되는 거죠. 그냥 모두 다 저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까지. 물만. 그다음 물만 나와요. 물만. 유형 2 갑니다. 다른 건 다. 유형 2. 어렵네요. 유형 2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요. 유형 2는 뭐로 나타내는 거냐면 그래프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요 그래프 유형의 문제가 넘버 2입니다. 근데 넘버 2가 시험 문제 나오는 가능성이 제일 커요. 일정 성분비에서. 그러면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의 얘는 누가 얘로 나오냐면 구리 더하기 산소가 되어서 산화구리 2를 형성하는 화학 반응에서 이제 일정 성분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일단 화학식으로 적어봅시다. 구리 뭐니? CU. 산소 O2. O2 산화구리 CuO. 요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화학식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네. 수는 왜 틀리냐? 왜냐면 오가 하나도 있어야지. 그렇지. 여기 O 개수가 이거는 O 한 개인데 이건 O 두 개야. 그래서 이런 화학식 없어. 그럼 이런 화학식 맞추려면 어떻게 돼? O 두 개 맞춰야 돼. 그럼 여기다 2 써주고 그렇죠? 그럼 산소 2개 됐어. 산소 2개 됐는데 이제는 구리가 2개인데 여기도 구리 2개 돼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리 2개 돼. 그래서 항상 산화구리는 2가 붙어요. 그래서 산화구리 2야. CuO라는 건 없어. 산화구리라는 거 없어. 보통 산화구리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했는데 구리가 몇 g이냐면 64g이에요. 64g. 64g인데 2부터 선생님 몇 g이에요? 128g. 128g. 잠시만. 128g인데 64 곱하기 2하면 이거 선생님 곱하기 못하면 선생님 답 없다 그래서 선생님 설명 안 해줘. 요거 다음에 얼마나? 36. 32g. 32g이죠, 그렇죠? C가 38이지요. CuO. 합하면 얼마니? 166. 160g이죠. 네. 약분하면 얼마니? 이게 16으로 약분돼. 이게 아니 32로 약분돼. 이게 128 더하기 32는 160g이나 똑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 네. 이 질량 보존 법칙을 약분해 가지고 비율로 나타내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 네. 이 일정 성분비 법칙 몇 대 몇 대? 4대 1대 4대 1대 5가 돼. 32로 나눌 수 있다. 네. 그럼 요게 일정 성분비 법칙.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로 나온다?
나온다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그래프로 나오면 너무 땡큐예요. 자, 보세요. 잘 봐. 구리야. 이게 산화구리야. 구리 4g 발생했대. 여기 g이야. 네. 질량이야. 네. 4g 반응하니까 산화구리가 5g 생성됐어. 네. 구리가 8g 형성됐대. 산화구리 10g 형성됐어. 네.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 요런 그래프. 그럼 이거 보고 구리 더하기 산소가 산화구리인데 네. 승원이 대답해서 구리가 몇 g일 때? 4g이 4g일 때 산화구리가 몇 g 됐어? 5g 5g 됐어. 그럼 당연히 산소는 몇 g이야? 1g 1g.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 4도 4대 1대 5 찾아야 돼. 요거 찾을 수 있다. 뭘 가지고? 요 그래프를 가지고. 우이 됐나요? 학교 선생님들 빠꼼하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 2 여기 2.5 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그거를 나누게 할 수 있는 그건 알죠. 그것까지 선생님 설명 안 합니다. 네. 그래프 두 번째 유형은 그래서 X축, Y축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게 구리야. 이게 산소야. 그러면 구리 2일 때 0.5. 산소 0.5야. 그럼 2.5가 얘 4일 때 1이요. 얘 1g이야. 그러면 또 그래프가 이렇게 돼. 네. 그럼 또 얘 요걸 가지고 또 어떻게 4대 1대 5 찾을 수 있어야 된대. 네. 됐나요? 네. 꿀이 2g일 때 산소 0.5 네. 하니까 0.25g. 아니 5.5. 2.5g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야. 요거 두 개 더한 게 5랑 같아. 그럼 이거를 비율을 쭉쭉쭉 하면은 4대 5 4대 1대 5. 나 어제 충격 받았다. 2g하고 0.5g하고 비율 해보니까 얼마니 하니까 비율 못해. 나 진짜 충격 먹었어. 누가요? 이건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없다. 이건 수학생한테 물어라. 됐죠? 그럼 4대 1대 5. 자, 그러면 4대 1대 5에서는 이제 요걸 찾았으면 4대 1대 5 찾았으면은 요거 4대 1대 5 찾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럼 아까 마찬가지 또 요거 물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뭔데? 산화구리 네. 어허. 40g을 네. 생성할 때 네. 산소는 몇 그램 필요한 8g. 이렇게 나와요. 손가락으로 말해. 손가락으로 말해. 승은이 팔 나오는 거 알겠어? 솔직히 모르지. 왜 팔로? 뭐예요? 산소가 왜 8g? 잠깐만요. 산화구리가 40g을 생성할 때 산소는 몇 g? 8g이요. 뭐 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구리는 몇 그램이야? 승민이 왜 팔고? 산화구리가 뉴스 몇 그램? 그렇지. 자, 이 그래프를 놔두면 그래프에서 뭐 구했니? 4대 1대 5 구했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산화구리가 40g이에요. 얘가 40g 되겠죠. 그럼 40g 되려면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8이요. 어? 8. 8.
나머지 다 곱하기 8. 얘도 곱하기 8. 근데 산소는 어떻게? 8. 구리는 그 몇 그램? 32g. 32 더하기 8 하니까 40g. 올바른 거 맞아. 그럼 여기서 산소는 8g. 됐나요?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보면 안 돼. 자, 36번. 36번이 이 문제예요. 36번. 아, 쌤 프린트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집에 유기하고 왔어. 프린트물 36번 다 맞춰야 쉬는 시간이다. 36번이야. 당겨봐. 아 진짜 코앞에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 이거 어떡하죠? 따로 방법 없죠? 너무 알았어. 몇 분이라고 해요? 36. 그러면 그 그래프 보고 선생님이 일정 성분비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죠? 아니 그럼 사라가 아니가 아니야? 정답. 정답. 존나 너무하네. 나풀 아니야? 정답. 아 이게 풀었어? 맞아? 아니 뭐 20g 원래 10. 아 100g 이니까 8 만에 들어갔고. 정답. 왜요? 불 남았다. 둘. 아저 이거 정답. 아 진짜 이거요. 개새끼야. 네, 3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지금 그래프는 요 그래프예요. 구리랑 산화구리랑. 근데 여기 숫자가 이제는 4, 10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 보면은 2대 2.5니까 4대 1대 5 요거 찾았다 이 말. 네. 그럼 요 그래프를 보고 요거 4대 1대 5를 찾아야 돼. 네. 쌤 말했죠? 그래프에서는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 예시가. 네. 그럼 아예 외우세요. 그래프 나오면 4대 1대 5가 됐죠? 그러면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야. 그러니까 기억 틀렸어. 니은 산화구리 10g. 자, 산화구리 10g이니까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되니? 5분의 4g이요. 여기서 4대 1도 온데 10g 만들어졌으니까 곱하기 2 한 거야. 아 네. 그러면은 구리의 질량은 상업하기. 똑같이 곱하기 2 해주니까 8g. 네. 산소 곱하기 2 하니까 몇 g? 8 2g. 근데 8, 2 더하면 10g 맞다. 올바른 화학식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구리가 8g입니다. 8g. 맞아요. 맞다. 디귿. 구리와 산소를 4g씩 반응시키면 구리도 4g, 산소도 4g이야. 네. 그럼 4대 1이니까 산소가 3g 나와요. 얘 4g이하고 산소는 1g만 반응해야 되는데 산소가 4g 있으니까 몇 g 남는 거야? 3g 남겠죠. 그렇죠? 네. 구리 4g 있고 산소 4g인데 4대 1대 5 했으니까 얘 4g하고 얘 산소 1g하고만 반응을 해. 그럼 산소 3g은 반응 안 하고 남는다. 네. 그러니까
디귿 보면은 산소가 1g 남는다가 아니라 산소가 3g 남는다 해야 된다. 네. 틀려. 됐습니까? 네. 쉬는 시간 흩어놓은 저거 잡고 틀렸잖아. 치고 있어지지 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몇 페이지를 풀 거냐면은 교재 교재에 들어갑니다. 교재. 오름은 피읍 시읒이다. 22페이지 7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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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돼. 그렇죠. 인간적으로. 죽여버려야 되죠. 이건 답이 나와 있잖아. 정답. 정답.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아우. 좀 앞에 나와서 해도 되죠. 책상. 사진 찍어주세요.